네. 가면 그분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사실 랜스케이프 써봤겠어요? D5 써봤겠어요? 안 써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께 스케치업과 앤스케이프를 비롯한 유용한 팁들을 알려드리는 쭈엠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홈 전자상가와 함께 영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건축 설계형 노트북 돈 날리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나신 분들은 이제 컴퓨터를 좀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게이밍 노트북 좀 살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겁니다. 아니신 분들도 뭐 언젠가는 사실 거니까 사고 싶거나 하시는 분이니까 보시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내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산 평등형입니다. 평등주의형. 자, 나는 너무 평등해서 예산을 굉장히 평등하게 배정을 했어.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스페이스홈 전자상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CS를 저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보면 어떤 경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폭이 넓어요. 폭이 너무 넓습니다. 네, 오히려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입니다 하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00에서 400이면 여기에 들어오는 노트북만 해도 굉장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야 이제 판매하는 기종들이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제한 드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시중에서 100에서 400만 원짜리 노트북을 구글 검색만 해보더라도 수십, 수백, 수천 개가 나올 겁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찾아요? 그렇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예산 박해주의자 혹은 예산 그냥 딱 한 가지만 딱 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조금 좀 타이트하게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 단위 정도는 괜찮아요. 더 타이트해도 됩니다. 180에서 190, 190에서 200 이렇게 하면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아니면 150에서 200 이 정도 50 단위가 제일 좋고 100 단위도 좀 큽니다. 커서 50 단위식으로 여러분들 예산 써야만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난 사실 150밖에 못 쓰는데 150에서 200짜리 보면 뭐예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 계속 늘어나요. 진짜 계속 늘어나요. 우리 그런 얘기 했죠. 모닝 살려다가 람보르기니 산다고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갑니다. 딱 정확하게 정하세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대기업 리더형입니다. LG 가면 알아서 잘 만들어 놨겠지. 삼성 가면 알아서 잘 만들어 놨겠지. 어디 가면 잘 만들어 놨겠지. 애플, 맥, 좋지. 맥이니까 다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우리 건축 설계 혹은 인테리어 설계 게이밍 노트북은 좀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문서나 이런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분야, 혹은 코딩까지도 괜찮아요. 그냥 개발자 분야라면 어디든지 사실 가벼운 게 최고고 잘 돌아가고 CPU 정도 좋고 램 좋고 하면은 괜찮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다 그래픽 카드를 중점으로 사용합니다. 이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일반적인 게임을 사용하는 거랑 좀 달라요. 게임 사용하는 양은 우리가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좀 굉장히 다릅니다. 게임은 또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일반적인 그램에서도 돌아가고 그래픽 카드 탑재된 거에도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요. 앤스케이프에서도 안 돼. 이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는 앤스케이프에서도 안 되는 것들이 이 LG나 삼성 그리고 맥, 애플 매장에 가면 굉장히 수두룩 빽빽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 모르고 LG 가면 200-300만 원짜리 사면 당연히 되겠지. 비싸잖아. 당연히 되겠지. 라고 사시면 100이면 100, 한 3개월 뒤에 써보다가 진짜 안 되겠어요 하고 팔려고 보니까 감가상각 50% 이상 돼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당근마켓에서 올리고 다시 컴퓨터 구매하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실무자분들은 이거 잘못 샀다가 회사 돈으로 샀는데 이거 출장 가서 써야 되는데 굉장히 난감한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돈 주고 게이밍 노트북 다시 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걸 대기업을 너무 믿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가면 그분들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사실 랜스케이프 써봤겠어요? D5 써봤겠어요? 루미온 써봤겠어요? 트윈모션 써봤겠어요? 스케치업 들어는 봤겠죠?
라이노 써봤겠어요? 안 써봤습니다. 안 써봤는데 그냥 뭐 게이밍 정도 추천하면 되겠지. 게이밍 돌아가니까 그거 돌아갑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꼭 내가 어떤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이제 생기신 분들이 이거 웃음을 지으시면서 감사합니다. 호갱이 아니고 손님 하면서 파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 LG 그램 프로 AI 이거 2025년 출시형이라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자, 요거 가격이 한 거의 230만 원인가 이제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예쁘잖아요. 예쁘고 흰색이고 가볍고, 뭐, 어쨌든, 뭐, 되게 예뻐 보이고, 뭐, 울트라 7, 뭐, CPU 울트라 7이고, 뭐, 프로세서 뭐, 어쩌고저쩌고 냈으니까 굉장히 뭐, 별점도 5점이네요. 2514개가 달려도 5점이네요. 와, 이런 게 있나? 하고, 그냥 이거, 뭐, 아빠가, 혹은 엄마가, 아니면 뭐, 누군가가 선물로, 혹은 내가 큰 돈 들여서 샀다. 라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 PPT 만들 때까진 괜찮아요. 자, 카페 가서도 작업할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돌리는 순간 이제 알게 됩니다.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는 기종이었네. 자,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게 내장 그래픽 카드 보시면 인텔 Arc 140T GPU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그래픽 카드가 외장 그래픽 카드가 없고 내장 그래픽만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게 많아요. 자,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이런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사면 내장 그래픽 카드만 탑재된 이 노트북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을 태울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당근마켓에 50% 가격으로 팔고 다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0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죠. 네.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LG 그램 프로 AI 아까 거의 같은 모델인데 2025년형 울트라 7 프로세서 255H이고 자, 근데 요건 그래픽 카드 5050 야, 5,000번 라인이 들어갔어요. 이거 가격 보니까 뭐 카드 할인 다 받고 하면 300만 원 좀 나오네요. 네, 나옵니다. 그럼 이거 되지 않나요? 하는데 자, TGP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노트북을 볼 때 TGP라는 걸 봐야 돼요. 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려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 이거 제가 설명해드린 링크를 걸어둘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들어가셔서 조금 길게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래픽카드, 외장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경우에 노트북에 이 TGP가 100W 이상이 되어야 엔스케이프가 구동이 됩니다. 자, 65에서도 구동이 되긴 되는데 구동만 되지 실행하다가 꺼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1시간 정도 지나고 발열이 높아지잖아요. 피피 꺼집니다. 진짜로 피피 꺼져요. 맥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65W 뭐 이런 TGP가 100도 안 되는 것들은 다 실행 자체가 안 됩니다. 엔스가 이런데 D5 될까요? 안 됩니다. 뭐 루미온은 사실 노트북에서 돌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만약 루미온 아예 켜지지도 않습니다. 트윈모션도 뭐 한번 켜뒀다가 꺼지겠죠. 안 돼요. TGP 65W 이렇게 낮추는 이유가 왜냐면 자, 이거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LG전자 초경량 그램 프로에 이제 5050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초경량이 되려면 1kg대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 이 노트북이 줄이려면 어디서 줄여야 될까요? 네? 어떤 데서 줄여야 될까요? 당연히 이런 부품 쪽에서 줄여야 됩니다. 근데 5050이라는 게 크게 하나 들어갔잖아요. CPU도 들어갔고요. 딴 거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는데 어디서 줄일까요? 이 TGP라는 곳에서 줄입니다. 얘를 많이 줄여야 이 절반 정도를 줄여야 1.1kg대가 나옵니다. 저희가 스페이스홈 전자상가에서 판매하는 노트북의 경우에는 105W예요. 그래서 2kg대 중반까지도 올라갑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kg대 후반대까지 제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얘는 65W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초경량. 그래서 특히 LG전자에서 나오는 그램 시리즈. 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가볍게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 작업용이 아닙니다. 작업용이 아닌데 작업용이 아니라서 내장 그래픽 카드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 사람들이 이런 그래픽 카드 안 들어가서 게임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 작업이 안 돼요 하니까 약간 어쩔 수 없이 외장 그래픽 카드를 넣는 겁니다. 넣는 거니까 일단 게이밍 유저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런 우리 같이 써야 되는 사람들은 샀다가 굉장히 낭패 봅니다. 진짜 1시간 딱 돌아가요. 안 돼요.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 TGP가 100W 이상,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권장드리는 건 105W 이상으로 된 것을 꼭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 삼성이든, 근데 삼성에 이 105W짜리 거의 없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LG에도 없고, MSI나 데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수스나 이런 쪽으로 조금 가셔야 그런 게이밍 노트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TGP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는데, 자, LG전자 그램 요 시리즈에서는 TGP에 대한 기사는 추정만 있고 자기들이 스펙을 안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오픈하기가 굉장히 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MSI 스워드 GF66 같은 경우에는 뭐 105W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W 이상으로 하셔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노트북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 내용들이 너무 복잡해서 난 진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몰루형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프로그램 써야 될지 진짜 모르겠어요. 좀 몰라요. 진짜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뭐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라인들은 조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놔둔 거긴 하지만, 자, 위쪽 라인은 CPU, 이게 등급이 아니고요. 좀 구간에 나눈 겁니다. 자, CPU와 램이 조금 중요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 뭐 스케치업, 라이너, V-Ray, 레빗, 포토샵, 뭐 캐드, 일러스트 뭐 이런 류들은 그래픽 카드보다는 CPU와 램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라이노와 레빗 같은 경우에는 램을 굉장히 좀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램을 뭐 요즘은 16기가도 뭐 부족하다고 하죠. 그래서 한 32기가 정도로 맞추고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다 입램이라고 해서 뭐 32, 64, 128 뭐 이 정도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32도 괜찮다라고 하고, 여기서 조금 더 한데도 64 정도로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128은 사실 뭐 일반 실무자 레벨에서 건축 CG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128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500만 원짜리 컴퓨터 맞출 거면 128 해도 괜찮습니다만, 뭐 300만 원 이하대 컴퓨터를 맞추는 경우에는 128 가실 일도 없을 거고요. 특히 노트북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노트북에는 뭐 웬만하면 거의 64까지가 최대입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GPU는 이렇게 제가 세로로 했잖아요. 요거는 자, 맨 밑에부터 GPU 사용량입니다. 그래서 enscape는 굉장히 조금 최적화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enscape는 스케치업이나 라이노나 레빗 같은 부분에 붙여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 사용량의 최대 60%에서 70%까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업데이트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링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면서 GPU를 구동이 됐을 때 컴퓨터가 안 꺼지도록 굉장히 세팅이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 굉장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스케이프를 사용하신다면 GPU를 조금 낮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인텔 아크 이런 건 안 돼요. 내장 그래픽은 구동은 됩니다만 작업 용도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최소 뭐 옛날 노트북이랑 1660 Ti라고 보신다면 요즘 컴퓨터에서는 노트북에서는 4060, 뭐 못해도 30 라인은 3060, 뭐 4060, 4050도 뭐 나쁘진 않지만 가격대에서 봤을 때는 좀 메리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이거 뭐 조금 더 나온다면 뭐 5050, 5060 뭐 이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D5부터는 조금 이제 올라갑니다. 루미언보다는 최저 사양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풀 레이트레이싱을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굉장히 발열도 많고 사용량이 GPU 100%에 가깝게 치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5 이상부터 쓰신다, D5 그리고 루미온까지 쓰신다면 이 GPU에 대해서 투자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GPU는 또 VRAM이라는 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VRAM을 최소 8기가 이상 혹은 뭐 적정 12기가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램에서 램을 절반을 VRAM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VRAM을 뭐 32, 뭐 24로 해야 된다던데 뭐 32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본 건 아니고요. VRAM에 있는 램 더하기 램에 있는 숫자 절반을 끌어와서 내가 VRAM으로 측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D5를 좀 더 많이 쓰신다, 루미온을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VRAM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램에서 조금 더 올리셔서
그래서 32기가 정도 가시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도 제가 밑에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점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CPU, 램 그리고 CPU 같은 거를 이 두 개의 영역을 좀 잘 조합을 해야 되겠죠. 둘 다 높이면 컴퓨터, 노트북인데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딱 적합한 영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처럼 잘못된 친구들을 융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CPU는 굉장히 높았는데 인텔 아크가 들어있는 그램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강철의 연금술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둘이가 나중에 굉장히 사이 좋아 보이는 친구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융합이 되게 됩니다. 괴물이 돼요. 그래서 쓰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비극입니다. 300만 원 날릴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융합을 잘하잖아요. 융합을 잘해요. 이 GPU도 적정하게 4060 정도로 하고, CPU도 뭐 라이젠 7, 뭐 삼성 85 뭐 이 정도로 한다면, 뭐 적당하게 둘 다 적당하게 잘 가져간다면 융합을 했을 때 굉장히 멋진 성능을 가진 컴퓨터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한번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잘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링크 보시고 건축 실권 설계형 노트북 2025년도 이걸로 종결 이 영상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홈 전자상가에서 미리 테스트한 노트북입니다. 뭐 MSI 노트북이고요. 스페이스홈 게이밍 노트북 17인치 그리고 15인치 노트북을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MSI 거라서 또 저희가 한 2년 정도, 2년 이상 지금 보고 계신 분 시점에서 또 더 많이 시간이 지났을 건데 계속 MSI 그리고 AMD 그 CPU를 계속 사용해 보다 보니까 또 안정성과 나름대로의 대처 방법도 많이 연구를 했고 또 MSI 코리아 측과 계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저희가 AS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구매하시는데 고민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 보시고 스페이스홈 전자상가의 게이밍 노트북 한번 상세 페이지 보신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1대1 채팅창으로 문의 한번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쭈엠이었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